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15회차 프로토타입 2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강에 이어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뭐 하나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분홍색 토끼 이불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상상하셨나요? 어떠세요? 자,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이불이 바로 이런 이불이었나요? 아니라고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한 이불을 그대로 상상한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하고 같이 분홍색 토끼 이불이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불을 상상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차이도 그렇고 관점의 차이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고객의 머릿속과 내 머릿속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고객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 우리의 스티브 잡스, 우리 잡스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제품을 만들기 전에 고객조사, 소비자 설문조사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일부 다른 해석이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좀 더 깊게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니즈나 불편에 대해서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고객 소비자는 그것을 어떻게 암묵적으로 혹은 잘 표현은 못하지만 느끼거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즉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해결안을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몫인 거죠. 즉 고객의 니즈를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러면 당신의 불편함이 해결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목적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검증과 실험입니다. 자신의 아이템에 관해서 고객의 반응을 얻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과연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실험인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고객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감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런 A의 용도로 만들었는데 고객은 오히려 이것을 B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고객이 느끼는 또 다른 불편함이나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과의 공감,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트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프로토타입의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고객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고객에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얻고 이 제품을 보다 더 개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안타깝지만 드랍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기각을 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그게 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아이디어는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서 아이디어의 양을 줄여가면서 프로토타입이 고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강에서 각 단계별로 영감 단계, 자신의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단계, 그리고 진화시키고 인증을 받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고도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를 로우 피델리티에서 하이 피델리티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중요한 거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단계에 따라서 이
프로토타입은 점차 고도화 단계를 밟아 나가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프로토타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로우 피델리티, 즉 낮은 고도화 단계, 즉 제대로 된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거 필요 없다, 대충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로우 피델리티는 주로 영감 단계죠. 영감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토타입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대충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실패를 수용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고, 괜찮아,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채워서 그 다음에 진화 단계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이때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조금 더 도움을 얻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래서 진짜처럼 느껴지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게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프로토타입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증 단계로 넘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거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즉 프로토타입은 점차 고도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혹시 코 수술 도구 그러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코 수술 도구 같죠? 정말 수술 도구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유명한 프로토타입의 사례일 겁니다. 디자인 컨설팅 회사이자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일하는 방법론을 세계적으로 전파한 아이데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코수술 도구인데요. 아마도 굉장히 제일 유명한 프로토타입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보셨던 것은 사무실에서 굴러다니는 그러한 보드 마카와 고무 쪼가리와 이러한 것들을 둘둘 감아서, 심지어 빨래집게까지 있었네요. 빨래집게를 테이프로 둘둘 말아서 자, 이런 모양이면 됩니까? 라고 먼저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제 상상이지만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그리고 이러한 기공사들,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이데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미팅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환자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같이 모여 앉아서 이런 코 수술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떨까요? 이런 건 불편하고 논의를 하다가 아마도 옆에 있던 도구들을 둘둘 감아서 이런 모양이면 됩니까? 라고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면서 이렇게 진화한 도구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프로토타입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배우기 위해서 만들고 고객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토타입 개념, 네, 바로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불이 놓여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침대는 사실은 침대가 아니었어요. 네, 이걸 보면 진열대에 이불을 깔아두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정신인 거죠. 즉, 지금 주의사항 보여드리는 것처럼 골디락스 품질, 즉 진짜 같지만 가짜인 것. 사람들이 대충 이러면 어떤 느낌이겠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그러한 품질,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골디락스 아시죠? 이야기? 네, 엄마 건 너무 어떻고 아빠 건 너무 크고 애기께 딱 좋아. 이런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진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그런 정도의 품질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들이지 않고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피드백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에 애정을 쏟고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변명을 하고 싶고요,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너무 애를 써서 만들지는 않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자, 프로토타입 사례들을 몇 개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티셔츠를 어떤 곳과 기관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기념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티셔츠가 이러면 좋겠어요, 저러면 좋겠어요, 계속 말이 오고 가도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와서 저렇게 실물 크기로 출력을 해서 진짜 티셔츠에다가 붙여서 한 번에 커뮤니케이션을 완성을 했었죠.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골판지 같은 것들로 대충 만들어 보는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공간을 구성하거나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드린다면 골판지를 약간 많이 사와서 실물 크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한번 느낌을 느껴보는 그런 방법도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간을 구성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레고를 형태로 해서 레고 형태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드롭박스 데모 동영상인데요. 매우 유명합니다. 드롭박스는 처음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드롭박스를 만든다면 이러이러한 그러한 서비스가 될 거예요 라고 드롭박스 서비스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죠. 그것도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직접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이 동영상만으로도 투자를 받아서 개발에 들어갔던 그런 굉장히 놀라운 사례입니다. 다음 롤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롤플레이 방식 중에서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에 되게 재미있는 이 롤플레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파운더는 맥도날드를 만들었던 레이 크룩 형제가 실제로 이렇게 그 맥도날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넓은 잔디밭에 공간을 그려놓고 종업원들이 여기에서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어디에서 동선이 엉키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를 직접 그것을 계속 시연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되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영화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재미는 없었어요. 네, 이렇게 롤플레이 방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자세한 방법은 이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프로토타입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디자인 싱킹의 정신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저하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프로토타입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